네, 오늘은 라자드 자산운용사죠. 템플 수석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보고 피해를 볼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기타 국가의 증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이 템플 수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현재 라자드 자산운용사에서 수석 투자자로 일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경험하기도 했었고 듀크대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운영사 수석입니다. 이 보고서나 아니면 월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분이 하는 얘기를 꽤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이번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철폐이고요. 두 번째는 관세 효과가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이민자 정책이랑 경제 성장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다음에 세금 인하, 기업 성장과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마지막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제 철폐인데 이로 인해서 가장 큰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어디인가 했더니 에너지와 금융 서비스 분야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탐사랑 생산이 증가할 거라고 해서 이로 인해 LNG랑 기타 에너지 자원들의 수출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 원자재에 대한 생산 수요가 높아져서 에너지 분야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 분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바젤3 규제 하에서 은행 자본 요구 사항이 강화되어 왔는데 이러한 규제에 대한 감독이 완화가 되고 자본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도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100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에게 수혜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100조 원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은행들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기업들, 뭐 JP 모건 체이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들이 있고요. 이런 은행들이 대표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 초과 인출 수수료 규제인데 원래 작년 초에 바이든이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출금할 때 본인 계좌에 들어있는 돈보다 많이, 그러니까 초과해서 인출을 하게 될 경우에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낮추고 상한선을 설정해서 은행들이 가져가는 이익을 낮추게끔 상황을 전개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고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니 최소 10조 원 이상의 규모, 아까 보여드렸죠. 100조 원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갖춘 은행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 추가 수익을 얻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규제, 첫 번째는 초과 인출 수수료, NSF가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 이 두 가지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연간 95억 달러의 감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 해야 되죠? 뭐 불이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 100% 이익으로 찍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숫자들이. 그래서 은행주들이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에너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행정명령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금융서비스 규제에 대한 거는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식 때 행정명령으로 한 몇십 건 이렇게 바로 처리할 것 같거든요. 16년, 17년 그때 전례를 보면 그때 당시에 33건을 바로 한 번에 그날 취임식 날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금융 서비스 부문에 대한 거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취임식 날 바로는 못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지 않을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관세 충격이 미국에 얼만큼 어떤 영향을 끼칠까인데 이건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듯이 또 다른 보복 관세를 불러올 거거든요. 보시면 보편관세 10%랑 중국의 60% 때리게 되면 가중평균 하게 됐을 시
미국 관세는 기존 3%에서 20%로 상승하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3%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 그렇다는 건 이건 결국 엄청난 물가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니 이를 위해서라도 무자비하게 관세를 때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협상 카드식의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게 되면 개인, 그러니까 가계의 평균 지출이 연간 1,700달러가 늘어난다고 하고요. 20% 부과하게 되면 2,700달러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계 부담을 주어가면서까지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 결국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70% 가까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GDP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에는 당연히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보편관세를 때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분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GDP가 1% 하락한다고 하고 인플레는 1%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최소로 잡은 거고 보수적으로 했을 때 수치를 나타낸 거라서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연간 1%면 엄청 오르는 거예요. 지금 FOMC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2%대인데 지금 현재 2점 후반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3% 4%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도 당연히 멀어지겠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자국 내 소비가 둔화하고 경제가 둔화하게 되니 생산성도 떨어지고 기업 이익도 저하되는 여러모로 증시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보복, 그러니까 관세를 그 협상 카드로서 쓰지 않겠냐라는 예상이고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한 번에 2%, 3%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된다면 이 이질적 관세로 금리 차가 확대가 이루어질 거고 환율에 영향을 끼쳐서 달러 강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야 되는 결말이죠. 지금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움직임이니까 이것도 역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에도 악영향이 올 거고요. 지금도 M7 비중이 상당히 높은 S&P 500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EPS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말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충격에 관한 수혜주가 뭐냐 예상을 했더니 에너지, 금융, 유틸리티, 부동산 이 네 가지 섹터를 꼽았고요. 관세에 대한 영향도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수입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매우 낮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섹터가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뭐 얼마를 때리든 뭐 10%를 때리든 100%를 때리든 우리는 관련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수혜를 볼 거다라는 예상이고요. 반면에 피해주는 이제 B2C 기업들, 특히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제품의 수요 탄력성이 높아가지고 가장 취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드웨어 쪽도 그렇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타격도 커서 이 세 가지 섹터가 불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소형주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 매출, 판매량, 이익 전부 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피해라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